좀 슬픈 얘기지만 재능은 거의 전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너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너보다 올바른 사람도 아닌데 재능을 갖고 타고나서 무조건 평생 너보다 잘할 거야. 솔직히 저도 그랬었지만 저 작가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밟고 올라서서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거기까지 가는데 도움은 되는데 지나고 나면 나도 좀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남들이 안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저 사람이 라이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은 연재일수 5045일, 누적 조회수 70억 회, 누적 댓글 1500만 개라는 기록의 주인공이죠. 마음의 소리부터 조회 영역, 문유까지 다양한 창작을 이뤄내신 대한민국 웹툰 1세대, 웹툰 지존 조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고요. 마음의 소리 그리고 있는 조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좀 팬미팅 같은 시간인 게 제가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를 처음 봤던 게 아마 그때 제가 대학교 이제 유학 시절이었는데 유학 시절 너무 힘들고 왜 스트레스 받고 좀 많이 우울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 저를 버티게 해준 축 중에 하나였어요. 마음의 소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야 뭐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한 거죠. 사실 조석 작가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지각 영회, 조석이 장르다, 뭐 꾸준함이 조석이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그냥 오늘은 아프다고 하고 좀 쉴까? 이런 유혹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오늘도 그랬는데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혹시 안 오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프다고 할까? 아니 오늘은 도리어 반대죠. 아 오늘 중요한 다른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감을 못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마감이란 걸 안 해버리면 만화를 잘 그렸다면 그 잘 그린 만화가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잘 그려놨는데 굳이 이걸 안 지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러면 너무 손해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뢰 같은 거죠. 독자들이 기분 나쁘게 만화를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 분들 이제 마감의 그 압박감 뭔지 알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마감의 부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출퇴근하시고 회사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다른 종류의 꾸준함인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런 차이일 거라고. 어떤 일이 시작이 됐을 때 분업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일을 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하고 퇴근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일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내 걸 이어받아서 누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내일 가면 내가 여기서부터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네 머릿속에는 계속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나 같은 직업의 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내가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꼼수가 있을까요? 되게 꼼수라기보다 되게 유치한 건데 네. 어릴 때 막 뭔가 걸잖아요 혼자. 이거 안 하면 나는 뭐가 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가 됨이 듣고 싶어요. 조석 작가님의 뭐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마감 안 하면 너는 금연해야 돼. 뭐 이런 걸 머릿속으로 정말 안 될 땐 더 심한 걸 거는 거죠. 못생겨짐 뭐 이런 거라든지 막 정말 유치한 걸 거는데 찜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막 못생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그게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걸어요. 작가님처럼 이렇게 인기 작가가 되면은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잖아요. 우호적인 댓글이 있으면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댓글들도 있는데 어떻게 작가님은 좀 그 댓글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안 받는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댓글이란 거는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신병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서운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좀 마음속으로 걸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막 쫓아가게 되니까 내가 이게 만화에 대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만 듣고 그 외적인 부분은 그냥 아예 그냥 못 본 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매 순간 평가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점도 있고 댓글도 있고 그 부담감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비판을 많이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메시나 호날두도 이번 주에 골 못 넣으면 욕이란 욕은 다 먹다가 다음 주에 골 넣으면 또 막 이렇게 추앙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 정도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쟤네도 욕 먹는데 나도 욕 먹을 수 있지.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넘기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사실 이 책에 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루 이틀 잘했다고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날 증명하려면 그
길을 오래 가야 하고 그러려면 나쁜 연료는 원동력으로 삼지 않는 게 좋다. 나쁜 연료는 나의 엔진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나를 가열차게 움직이도록 만들지만 내 화실은 그로 인해 상처 입고 남들보다 빨리 망가져갔다. 그러면은 나쁜 원료는 삼지 않는 게 좋다 그러셨잖아요. 예. 좋은 원동력은 뭘까요? 솔직히 저도 그랬었지만 저 작가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네. 밟고 올라서서 그거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거기까지 가는 데 도움은 되는데 지나고 나면 나도 좀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세상에 가장 숭고한 가치 있잖아요.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해야지. 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마감을 계속 지키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을래? 이게 그 당시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을 또 독자분들이 알아줘요. 네. 절대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해서만 고민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다. 되게 제가 요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에도 나는 달리기보다 버티고 서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이게 진짜 많은 분들한테 좀 큰 울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너무 이제 막 빨리 달리려고 하고 어딜 가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거잖아요. 항상 나보다 빠른 사람은 빠르고 젊고 싱싱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웹툰에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 매체에서 내가 1등이면 여기서 현재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는 여기가 챔피언스 리그라서 다른 사람들이 1등하는 이곳에서 여기에 항상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늘 1등을 하고 있는 어떤 변방 리그 같은 데면 난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분이 눈을 반짝이면서 그러면 평생 1등 못하게 해드려야겠네. 이러는데 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작가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커튼으로 뭔가가 그려지고 있어요, 제 얼굴. 이런 만화를 많이 그려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경제적인 걸로 환산하면은 풍요롭진 않다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저는 좋아하죠. 해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월급 20만 원이었다고. 근데 그때 주 2회 연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많을 때는 10편 가까이 그릴 때도 있는데. 근데 시대가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뭐 당연히 그 당시 웹툰으로 어디 가서 아예 돈을 벌 수 있는 곳 자체가 없던 시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대기업 연봉 그 이상도 된다고 웹툰계에서 그렇게까지 좀 연봉이 오르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작가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시작 자체가 다른 작가분들하고는 다르게 좀 특이하게 시작한 거라 제 케이스가 뭐 표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이 지금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만 원을 받고 연재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어렵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수월하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밖에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화가 재밌으면 당연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의 순간이 있을까요? 제 스스로 못했을 때 새로운 만화를 냈었는데 제가 이게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만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지만 없던 일로 할 수 없고 이미 연재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도망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오히려 잘 했을 때 봤죠. 이게 제가 그렸습니다 하고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못했을 때 책임지고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라고 내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자체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나더 레벨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라이벌이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의 유일한 라이벌은 조석 현상이다. 검색어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네.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뭐 멋진 말이죠. 내 라이벌은 나다라는 얘기가 멋진 말이긴 한데 저한테는 또 사실인 게 제가 갖고 싶은 걸 다른 만화가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1등이라든지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작가라든지 이런 타이틀 때문에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책 문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개념이거든요. 나는 평생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은 또 맞아요. 근데 나는 재밌는 만화를 평생 그리고 싶어 라는 거에 대해 질투할 대상이 없잖아요.
뭐 99세까지 만화를 그리신 막 선배님을 질투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남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걸 딱히 안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저 사람이 라이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람을 웃게 하는 거가 진짜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이제 같이 방송하시는 개그맨들 보면은 와, 저건 진짜 재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예술하는 사람들,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재능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슬픈 얘기지만 특히 이런 예술 창작 분야에서 재능은 거의 전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준비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완전 현실적인 얘기를 네, 하면 99%. 조금 애누리에서 한 90%? 근데 그거를 근데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우리 조카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걸 전제로 깔았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저 사람은 너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너보다 올바른 사람도 아닌데 재능을 갖고 타고나서 무조건 평생 너보다 잘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람 다음으로 잘할 수 있어. 여기는. 그 정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만화를 그리면서 할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저 나보다 열심히도 안 하고 태도도 나쁜 놈을 어떻게든 이기겠어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아마 되게 힘들 거야.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1등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마음의 소리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장르로 독자분들을 찾았거든요. 스릴러도 있었고 SF 작품도 있었는데 이렇게 익숙한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버리고 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그를 그리는 게 좋아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를 그리는 거 자체가 좋아서 한 거고 기회가 나면 그냥 당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겁 없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하라 하면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개그가 아닌 걸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나 이것도 해볼래 SF도 해볼래 막 물론 지나고 나서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독자분들도 그쵸. 있으시잖아요. 저는 사람은 하나인데 팬들이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냥 마음의 소리 같은 어떤 그런 만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그 외에 그렸던 약간 진지한 만화를 그리는 팬들이 있고요. 서로 반대쪽 만화는 또 싫어하고요. 서로 약간 견제하는 거예요? 뭐 화내고 조석의 신작 와가지고 댓글이 에이 왜 그거 안 그리고 이거 그리고 다시는 안 와 이러면서 막 그래서 다시는 그러니까 안 와. 애정인데 올 거면서 정말 안 와요. 그걸 그릴 때까지 정말 안 와. 이렇게 보고 에이 아직도 그리네 하면서 막 가거든요. 근데 좋아해 주는 건데 좋아해 주는 건가?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뭐 기다려준다니까 고맙지. 혹시 그러면 작가님은 작품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못 꼽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린 작품들이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부모라고 치면 얘는 잘 되네, 서울대 간 애인 거예요. 근데 얘는 좀 형보다 못하네, 막 이런 느낌처럼 좀 약간 마음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구체적이진 않지만 근데 좀 잘 된 애들은 막 좀 애정이 많이 가지 않는데 좀 안 된 애들 보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항상 이게 마음속에 행성인간이 남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잘 못해줬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잘해보고 싶은데 기회라는 게 생각보다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라 이 틈만 보고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명예회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막 그래서 혹시 또 다르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가요? 로맨스 어때요? 정말 로맨스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이야기가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저도 이상해져요. 사람이 많이 죽고 막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게 로맨스가 아니라 스릴러인데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거는 왠지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정말 못 그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맨스 장르여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공식도 있고 약간 정석도 있고 뭐가 있는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험한 거 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그냥 지금 벌려놓은 것만 수습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작가님이 워낙 1세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해온 작가님이기 때문에 이제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도 조언을 많이 구할 것 같고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바꿔서 이런 웹툰 작가 꿈나무들이 더 성장할 수 있으려면 지금 웹툰계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혹시 고쳐야 될 점이 작가님 눈에 좀 띄는 부분들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있었어요. 다양함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긴 했었어요. 사정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대중들이 많이 좋아해 주긴 하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의 해법이 된 게 특정 장르의 만화들은 독자들이 흔히 말해서 돈을 내고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와, 드디어 웹툰이 돈을 버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또 흘렀더니 또 문제가 됐던 거죠. 다 그것만 그리는, 나머지 장르는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다행히도 그 매체들도 그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작년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만화들이 이제 많이 들이더라고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냥 이 방향으로만 간다면 뭐 답이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렸다는 게 예전에는 진짜 재능이었고 한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한 컷이 완성이 되는데 요즘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미지 생성이 AI로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웹툰 작가로서 AI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속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이거 정말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네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화가 그리는 만화를 AI가 완전히 대체해서 그렸을 때 이게 만화냐? 했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오지 않고 그렸던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만화를 그리는 그 프로그램조차도 일단 선 자체에도 보정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는 이게 너의 100% 실력이야? 옛날 선배님들은 정말로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그리던 그분들과 만화를 그린 프로그램으로 긋는 선과 동일하다고 아무도 생각 어차피 안 했는데,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고 네가 만든 건 맞지만 네가 다 그린 건 아니잖아. 근데 AI가 그림을 완벽하게 다 그려서 낸다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 줘서 그림 AI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만화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면 만화 입장에서 너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AI가 생성된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뭔가 영혼이 굉장히 없다? 그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그런 이미지와 작품과 콘텐츠가 오히려 더 각광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림 실력과 더불어서 이것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조금 말을 바꾸면 완전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림 실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이걸 보고 아, 조석처럼 그려도 잘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너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렇다고 그림이 또 전부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뭔데?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냐 뭐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화가 지망생이라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했던 행동을 만화로 한번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3자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아,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지냈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특별한 얘기, 세상에 없던 얘기, 자극적인 얘기, 이 부분부터 먼저 접근을 하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평범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게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건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명 중에 바퀴가 없었던 문명은 좀 있는데 이야기가 없었던 문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이랑 이야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100% 사실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 말이랑. 듣고 보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 와, 나는 평생 이야기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인생을 담아낸 마음의 소리, 이 긴 웹툰의 정말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은 그 마지막 컷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인생에 행운도 따르고 운도 좋아서 제가 막 오랫동안 마음의 소리를 그리게 된다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제가 죽은 이후에 만화를 미리 한 편 정도 그려놓는데 그래서 왜 우리 49제나 네. 제 사진일 때쯤에 만화가 올라오게 해놔가지고 네. 한 1년 후에 아, 작년에 죽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려놓고 1년 후에 올려보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아닌가?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굳이 듣고 싶진 않지만 이 사람답다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웃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웃긴 게 더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아, 웃겨요.
웃겨야죠. 저 이만할 그린 이유가 웃기려고 그리는 건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자연사일 경우긴 한데 병에 걸려서 죽으면 너무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때문에 예.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우신 분들은 우리 조석 작가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또 이 에세이에 담겨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인사를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을 인용을 해서 끝내고 싶어요. 나와 내 만화도 누군가의 큰 부분이 되었으려나? 제가 뭐 감히 이제 독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작가님의 만화가 정말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